데이터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정확한 자료인지 체크해 주는 걸 얘기해요. 자, 데이터 메뉴에 있고요. 자, 범위가 있습니다. D3부터 E35까지 범위를 지정할게요. D3부터 E35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메뉴 이렇게 생긴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들어왔을 때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날짜에 대해서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날짜 하시고 시작 날짜는 그 문제지에 나와 있는 3월 1일로 시작하고요. 끝은 2020년 4월 30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D3, E35 영역의 셀을 클릭하면 왼쪽 그림처럼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야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오른쪽 그림처럼 만약에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 메시지 선택하고요. 제목은 이 노란 박스의 첫 줄에 있는 좀 진해 보이죠? 글자가. 그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입력, 날짜, 범위라고 주고요. 설명 메시지에는 3월부터 4월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류 메시지에는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누르면 주어진 대로 모양이 나오고, 자, 제목은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이 창의 왼쪽 위에 있는 날짜 확인이 제목이 되고, 오류 메시지가 거기 적혀져 있는 글자를 그대로 하시는데, 여러분 띄어쓰기라든지 맨 마지막에 마침표까지도 꼼꼼하게 하셔서 감점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확인 눌렀습니다. 자, 셀을 선택하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나올 거고, 만약에 자료를 잘못 선택했다. 지금 3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더블 클릭하고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결과 2번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서 개화일이 이 이전과 이 이후의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하랍니다. 자, 앞에서 데이터 메뉴에 있는 필터를 해본 적이 있죠? 자, 필터 메뉴에 단추는 개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화일 누르시고 날짜 필터, 그 다음 이전으로 들어가서 날짜는 주어진 대로 2020년 하이픈으로 적을 거고요. 또는으로 바꿀게요. 여기 문제지에 또는, 또는이고요. 이후로 하시고 2020년 4월 30일 이후인 자료만 추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를게요. 자, 이렇게 4개에 대해서만 추출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제 1번이었고요. 문제 2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서 E4부터 E9 영역에는 두 번째 글자 위에는 반드시 골뱅이 글자가 포함된 이메일 주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 입력 모드가 영문이 되도록 해야 되고 서치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글자 이후에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된다 라는 걸 서치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서치 함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서치는 find text가 within text에 몇 번째 위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골뱅이 기호가 find고요. within text가 바로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골뱅이 글자의 위치가 6번째 있다, 몇 번째 있다 라고 하는 그 위치가 나오는데 그 위치가 음, 두 번째, 첫 번째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내용을 이제 서치 함수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부터 이 9까지 범위 지정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설정 메뉴에서 모든 값을 뭘로 하냐면 사용자 지정을 눌러야지만 함수,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은 등으로 시작하고 앞에서 연습했던 search 서치 함수 쓰시고요.
find 텍스트는 꼴뱅이고요. 그 다음 within 텍스트는 자, 이메일 주소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등의 수식을 만들 때는 항상 첫 번째, 첫 번째 식을 작성해 주시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셀 대표로 첫 번째 걸 줬고, 꼴뱅이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아까 6, 뭐 7 같은 숫자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2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이후는 2를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입력 모드는 IME 모드라고 해요. IME 모드는 한영키, 키보드의 한영키 누르는 거 상관없이 여기 오면 영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 24부터 2900 셀을 클릭할 경우에는 왼쪽 그림처럼 설명 메시지, 그 다음 오른쪽 그림처럼 오류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설명 메시지의 타이틀은 참가 신청, 설명 메시지는 메일로만 받습니다. 받습니다. 느낌표인가요? 네, 요렇게. 자, 그 다음 오류 메시지 하러 갈게요. 메시지는 중지고요. 제목은 오류. 메시지는 다시 입력해 주세요 하고 마침표까지.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이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연락처가 02로 시작한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터, 연락처, 이게 문자예요. 시작 문자. 시작 문자로 들어가서 그냥 0이라고 적어주면 이 연락처에서 02가 아닌 이분이 없어지겠군요. 자, 필터까지 했습니다. 유효성 3번 해볼게요. 자, 유효성 3번은 이 영역 네 군데를 선택해서 중간고사, 기말 수행 평가 목록을 만들 거고요. 설명 메시지 할 거고, 특이한 점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리고 IME 모드는 한글로 되도록 해볼게요. 자,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메뉴, 유효성 검사, 설정에서 목록입니다. 원본은 셀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입력을 할 때는 쉼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ME 모드 천천히 할게요.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 셀을 클릭한 다음에 설명 메시지. 자, 설명 메시지 제목이 시험 입력이고요. 목록에서 선택하고 목록에 없는 시험은 입력하시오 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말래요. 오류가 나더라도 표시하지 말래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IME 모드 한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통합 기능. 자, 결과에서 통합 기능에 표 1, 2, 3, 4에 대한 과목별 점수 합계를 K4부터 K9. 자, 결과는 여기에다가 표시되지만 범위는 어떻게 해요? 왼쪽 열과 첫 행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데이터 통합. 자, 함수는 합계가 맞고요. 참조는 표 1번 과목이라는 항목 이름부터 지정되실 거고요. 중간에 있는 시험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중간에 있는 거는 상관없어. 첫 번째 과목이라는 항목 이름이 꼭 첫 번째로 시작이 되셔야 되고요. 마지막 사용할 레이블 첫행 왼쪽 열 이름을 줬습니다. 자, 통합이었고요. 마지막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해볼게요.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이용할 거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지워라 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료 하나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메뉴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중복된 항목 제거 창이 컸다면 메뉴 창이 컸다면은 아마 바로 잘 보였을 거예요. 중복된 항목 제거에는 지금 항목 이름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모두 선택을 취소 누르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기 혹시 중복된 게 있으면 제거하겠다 라고 해서 확인하면은 제거가 돼요.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자, 부분합은 뭐부터 해야 된다? 정렬. 정렬을 먼저 하고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렬이 두 개의 기준이 있군요. 데이터, 정렬. 첫째 기준은 반. 둘째 기준은 성별. 둘 다 오름차수 맞고요. 데이터 부분합 메뉴 가서 자,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은 반이 맞습니다. 반이고요. 사용할 함수는 평균 출석 일수. 확인. 자, 다시 한번 데이터 부분합 오셔서 자,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 그룹이 또 바뀌었어요. 성별별. 성별이 두 번째 그룹이 되고요. 개수고요. 성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하시고 자, 여기는 그룹이 두 개였다는 두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확인. 네, 여기까지입니다.